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의 핵심 데이터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샷시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와 구성 요소 그리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생성하는 실습까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숫자와 문자와 같은 하나의 값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1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이썬의 리스트, 튜플, 사전 타입 등도 1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이지만 저희는 지난 시간에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시리즈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색인, 집계 등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 그리고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 데이터는 값의 묶음, 즉 여러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2차원 데이터는 1차원 데이터의 묶음, 즉 1차원 배열이 여러 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장하면 여러 개의 2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진 3차원 데이터, 여러 개의 3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진 4차원 데이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차원, 4차원, 5차원 데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차원 데이터, n차원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2차원 데이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아마 실생활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실 때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2018년, 2019년, 2020년 이런 3년 동안의 5개의 도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런 5개 도시의 인구 수를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면 어디다 저장하고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그런 파워포인트나 혹은 엑셀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표를 사용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표의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18년 서울의 인구는 950이죠. 하나의 값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3년 동안의 서울 인구는 이러한 3년치의 서울 인구인 3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1차원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대전의 인구는 150으로 하나의 값이지만 3년 동안의 대전 인구의 데이터는 3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1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장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는 5개의 도시의 3년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 도시별 1차원 데이터의 묶음이 여러 개가 있는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1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판다스의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3년 동안의 인구 데이터만 보면 이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1년 동안 2018년의 서울의 인구는 하나의 값이고 3년 3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3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1차원 데이터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판다스의 시리즈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이라고 하는 변수로 시리즈를 선언을 하고 연도 정보를 인덱스의 라벨 그리고 3년치의 인구 정보를 데이터, 즉 value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각 도시별로 5개의 시리즈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변수를 사용해야 하니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가 50개가 있으면 50개의 변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담는 하나의 그릇, 즉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 구조가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개의 시리즈의 묶음, 1차원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2차원 데이터가 되듯이 1차원 데이터인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2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중요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값, value와 이 값들을 색인할 수 있는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숫자 인덱스와 문자 인덱스, 즉 인덱스의 라벨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인덱스를 가지고 그 시리즈를 색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시리즈의 묶음이기 때문에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인덱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차이점은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값이 2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값이 2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색인할 수 있는 인덱스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본 그림에서는 연도와 도시가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인덱스가 있는 거고, 인구의 데이터, 즉 5개 도시의 3개년도 데이터가 2차원의 형태인 데이터, 즉 값이 됩니다. 데이터의 왼쪽에 있는 인덱스, 즉 연도 정보를 저희는 로우 인덱스라고 하고요. 데이터의 위쪽에 있는 인덱스, 즉 도시 정보를 우리는 컬럼 인덱스라고 합니다. 두 개의 인덱스 모두 데이터를 색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 로우 인덱스는 데이터의 순서가 존재하는 반면에 이 컬럼 인덱스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나중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해하는데,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로우 인덱스는 데이터 간의 순서가 존재해요.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숫자 인덱스로도 색인이 가능하고, 그 로우 인덱스, 그러니까 문자 인덱스죠. 로우 인덱스로도 색인이 가능합니다. 이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과 숫자 인덱스로 색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만 선택한다 라거나, 혹은 뭐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슬라이싱해서 색인하거나 하는 등의 이제 순서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색인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으니까요. 반면에 컬럼 인덱스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컬럼들 간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컴퓨터에다가 뭐 세 번째 컬럼을 가져다 달라 선택하겠다, 혹은 뭐 세 번째부터 10번째 컬럼을 선택하겠다 라는 등의 순서를 통해서 컬럼을 색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점이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나오게 되니까 다시 한번 그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덱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데이터 프레임에는 축이라고 하는 의미의 엑시스라고 하는 인자를 제공을 합니다. 이 엑시스는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게 될 텐데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함수들에서 활용이 되는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엑시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 이렇게 두 가지의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인덱스를 지칭해 줄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엑시스의 값을 0이라고 지칭을 하면 로우 인덱스를 의미를 하고, 엑시스가 1이면 컬럼 인덱스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값은 2차원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숫자, 뭐 리스트, 튜플, 뭐 또 다른 시리즈 혹은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 등 모든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해서 제약 없이 하나의 값으로 모든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생성 함수는 시리즈 생성 함수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 데이터, 인덱스, 그다음에 d타입, 데이터 타입이죠. 그다음에 카피와 같은 인자는 시리즈의 생성 함수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있는 인덱스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라고 하는 인자는 로우 인덱스를 지정하는 인자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 인덱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컬럼 인덱스 지정을 위한 컬럼스라고 하는 인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 값들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인자는 넘파이의 ND 어레이나 사전 타입, 리스트 혹은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 등의 다양한 2차원 형태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시리즈를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인덱스와 컬럼즈, 즉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를 지정하는 이 인자들은 그 데이터의 크기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는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실습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실습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와 같이 판다스의 라이브러리를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PD라고 하는 별칭으로 임포트를 하고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각각 직접 임포트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 함수를 실행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무런 인자값을 주지 않으면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함과 동시에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할당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 생성 함수에 인자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2차원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그 2차원 데이터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프레임 생성 함수를 만드는 건 호출을 하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인자에 2차원 데이터를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2차원 데이터는 이렇게 리스트의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대괄호가 두 개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1,2,3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리스트가 이렇게 리스트가 3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킴, 팍, 리 이런 식으로 3개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트에는 1.5, 3.2, 9.1 이런 것 이와 같이 실수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인자에 2차원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할당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데이터가 할당이 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를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하는 0부터 시작해서 0, 1, 2와 같이 1씩 증가하는 기본적인 값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를 같이 지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성자의 함수인 인덱스와 컬럼즈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 로우 인덱스를 먼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인덱스에 A, B, C 라고 하는 3개의 값으로 지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로우 인덱스가 이와 같이 A, B, C로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컬럼즈 인자도 저희가 활용을 하시면 컬럼명도 같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컬럼즈 인자도 X, Y, G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컬럼 인덱스도 X, Y, G로 할당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점은 인덱스와 컬럼즈는 이제 리스트의 형태로 값을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 리스트의 길이와 이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2차원 데이터를 3x3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덱스와 컬럼즈 모두 3개의 값을 가진 리스트로 할당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로우 인덱스는
값을 2개만 이렇게 지정을 해볼까요? 지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 로우는 3개가 있는데 로우 인덱스를 2개로 지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말씀드렸듯이 맨 밑에 있는 문구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value 에러가 발생을 하고 쉐입, 모양, 데이터의 모양은 3x3 모양인데 인덱스는 2개짜리 2x3으로 왔으니까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의 크기가 이제 데이터의 크기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데이터를 생성을 하실 때 하시고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를 지정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데이터의 모양과 개수를 맞춰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되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는 이후에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로우 인덱스를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로우 인덱스를 변경을 하려면 데이터 프레임 2의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AA, BB, CC 이런 식으로 할당을 다시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A, BB, CC로 로우 인덱스가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즈 또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에 각각의 값을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할당을 한 다음에 실행을 다시 해보시면 컬럼 인덱스도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전 타입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제 이러한 사전 타입의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5개의 도시의 3개년도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전 타입의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3번, df3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여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인자를 여기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인구 통계라고 하는 값으로, 그러니까 사전 타입의 변수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냥 해볼까요? 하고 df3번을 실행을 해보면 인구 통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셀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셀을 실행을 해서 변수를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들어가서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 타입의 키는 컬럼들이 되고요. 컬럼명이 되고 해당하는 값들이 각각의 값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우 인덱스는 별도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12와 같이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연도 정보로 같이 넣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인덱스라고 하는 인자에 값을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 2019, 2020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로우 인덱스도 연도 정보로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2차원 데이터와 사전 타입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생성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데이터 프레임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 그리고 값,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는 모두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타입을 실제로 출력을 해보시면 그 pandas.core.index, indexes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뭐 numeric int 64 인덱스나 베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인덱스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숫자로 이루어진 인덱스냐, 문자로 이루어진 인덱스냐, 아니면 뭐 범위값으로 이루어진 인덱스냐라고 하는 등의 인덱스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는 모두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numpy의 NDArray라고 하는 타입이 되겠고요. 인덱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문서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기능들도 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실습까지 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되게 매우 중요한 데이터 타입이고, 이제 이번 수업, 이번 강의 내내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2차원 데이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빈번하고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데이터예요. 2차원 데이터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이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이러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나 혹은 넘파이의 ND 어레이를 통해서도 이러한 2차원 데이터를 저희가 파이썬 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이거보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데이터 프레임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샤시에서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볼 텐데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공식 문서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수업 시간에는 모든 기능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시게 될 그러한 핵심 기능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차시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프레임 구조,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 밸류로 이루어져 있고,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요한 차이점은 로우 인덱스는 순서가 있고요, 컬럼 인덱스는 순서가 없고, 이러한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신다면 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공식 홈페이지, 공식 문서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차시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구조는 꼭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시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